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좀 기나긴 연휴를 깨고 월요일 같은 화요일장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난주 고용지표 발표부터 이번 주 또 물가지표 예상치까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주 우리 시장 혹시나 연휴 동안 제대로 좀 쉰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자면 지난주 우리 시장 어땠나요? 네, 지난주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큰 변동성보다는 지수단을 유지하고 마감을 한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우리나라 연휴 기간 중에 미국 시장 흐름 자체가 고용지표가 호조가 나타나면서 이 부분이 다시금 시장의 인플레이션 환경에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용과 관련해서 지표 자체가 지금 좋지 않으면 되려 시장이 반등을 하고 이 좋은 지표 상에서 시장이 하락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금리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가 나왔던 50bp에 대한 인상분, 그리고 9월에 이제 과연 50bp를 인상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면서 지표상에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반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다시금 부각되는 인플레이션 환경입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가 5년 내 신고가를 기록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도 한 120불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봐야 될 지표들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유로존의 지표라든지 미국의 지표, 그 지표 중에서도 원자재 흐름, 그다음에 환율 흐름, 이렇게 주목해야 될 지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지표를 추려서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 상황을 반영해서 나타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현재는 다시금 한 3%대로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10년물 국채가 금리와 연동해서 볼 지표라고 하면은 환율 흐름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일본, 미국 시장 이 부분과 결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달러의 흐름이겠죠. 달러 흐름이 지금 강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가 최근에 일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저희가 볼 수 있었지만은 계속 그 환율 같은 경우 상승을 하다가 그 상승의 흐름이 둔화되는 구간에서 외국인 한 1조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환율의 흐름상에서 지금 변동성은 있는 구간인데 이 부분에서 그 변동성 안에서 추세를 다시 상승으로 돌린다고 하면은 다시금 외국인 매도가 둔화가 될 수가 있겠고요. 다만 가능성이 높은 건 이 구간에서 또 다른 트리거로 환율이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지금은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 자체는 좀 줄어들 요인이 있겠고, 지수는 박스권 하단 흐름 2,550, 2,600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의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에 대해서 지금 바로 전체적인 종목을 매도한다거나 그러한 흐름의 대응은 필요하지는 않겠고요. 지수에 대한 하단을 기억해 놓고 그다음에 10년물 국제 환율의 흐름을 주목하면서 대표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종목과 관련돼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지금 살펴봐야 될 거는 지수단에서 이게 또 다른 나쁜 환경이 발생을 해서 최근에 하단을 깨고 하락을 한다, 이거를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이 시장 환경에서 좀 주목할 만한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을 찾아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그런 접근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표를 좀 추려서 보는 것이 필요한 시장이다.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장이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와 환율 흐름에 주목해보자 말씀을 좀 드렸는데 확실히 주도주가 없이 종목별로 움직이는 장세기 때문에 더더욱 좀 대응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특징주로 준비해 주신 종목 있으시다고요? 네. 천연가스 가격이 강하다 보니 저희가 참고해서 매매를 돌입할 수 있는
세아제강 지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드린 종목이긴 한데 다시 한 번 더 언급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플레이를 하기에는 뭐 종목들 같은 경우가 그 상강 개수 부분 그리고 그 상승에 대한 그러한 반응보다는 하락에 대한 반응, 즉 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같은 경우가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가 큰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그 세아제강 지주를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천연가스 가격이 5년 내 최고치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관건 사업에 부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1분기 실적이 좋았던 부분과 연결해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측면에서 최근에 그 계절적인 성수기 효과 부분 더해지는 그 다음에 국내 열연 가격과 관련된 상승분을 반영하는 점 추가적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을 감안했을 때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이 부각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그 천연가스와 관련된 가격에서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스팟성으로 부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추세적으로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해서 들고 간다 이 개념은 아니고요.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진입해서 목표 수익률을 한 3에서 5% 정도 세우고 그 정도 구간이 되면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챙기는 그러한 부분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가격적으로는 15만 5천 원대의 가격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뚜렷하게 상승을 한다고 해서 다시금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 최근에는 추격을 하면은 이 부분이 또 주가 같은 경우가 단기적인 연속성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추격에 대한 매수는 조금 배제를 하겠고요. 15만 5천 원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단기적인 주가 흐름상에서 하단의 흐름이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게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천연가스 가격에 반응할 수 있는 게 이 관광 사업 부분이고 물론 2분기 실적도 좋다는 점이 있지만은 지금 주가의 가격인 2분기 실적이 좋다는 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점을 종합해서 모멘텀인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세아제강 지주가 반응이 가능하다는 시각을 열어두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15만 5천 원에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세아제강 지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접근 가능한 가격대와 목표 수익률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이슈와 특징주들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목이 가격대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매수하기 직전에 혹은 주가가 움직인다면 그 종목은 보내줘야 되는 시기인가요?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이게 통상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주가의 추세 같은 경우가 세아제강 지주는 한 차례의 시세가 크게 났었다 보니 그리고 최근에는 좀 큰 반등보다는 주가의 하루 폭이 적게 이런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제가 가격대 측면에서 조금 하단에서 잡을 수 있는 가격대를 말씀을 드렸고요. 굳이 이 부분을 추격하지 않더라도 가격대 측면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한두 호가 정도 차이는 크게 그 신경을 쓰기보다는 그 정도의 호가 차이는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다만 이게 갭 상승을 한 3, 4% 했는데 여기에서 추격을 한다. 이 부분 자체는 지금 그 환경상에서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약간 산업이 다르긴 하지만 SKC 같은 경우가 그 전날에 그러니까 전거래일에 그 이제 필름사업부의 매각의 가능성,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박 사업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갭이 상승을 한 2, 3% 했다가 다시금 한 1, 2% 상승을 했다가 갭 상승한 부분 이하로 주가가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최근에 시장 흐름 자체, 그다음에 종목들 흐름 자체도 갭이 2, 3% 상승을 했을 때는 다시금 원하는 단가 수준까지 주가가 장중에는 하락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단은 말씀드린 가격대 중점으로 접근을 하되 그 한두 호가 차이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그 변화 정도까지는 접근이 가능하겠고 다만 갭 상승을 한 2, 3%를 한다. 그때 같은 경우는 추격하기보다는 조금 시장의 개장이 1시간, 1시간 반 정도는 살펴보면서 대응하는 게
요즘 시장에서는 훨씬 낫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 흐름에 따른 가격 전략까지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종목별로 가격을 좀 접근을 할 때 어떤 밴드 구간까지 좀 허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좀 여쭤봤는데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드렸으니까요. 궁금하셨던 투자자분들도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 업종들이 또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같은 경우 동남아 4개 국가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 관세를 면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면서 신재생 에너지들이 한번 시세를 쫙 받았었어요. 관련돼서 태양광 관련된 이야기 어떤 이야기에 주목하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그 큰 산업,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알아왔던 태양광 산업 자체는 유럽의 그 제로 탄소 기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었고, 미국과 관련된 정책, 글로벌과 관련된 정책에 따라서는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환경이 변화된 요소가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상회담이었고요. 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가 될 요인이 특정하게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기보다는 그 태양광 산업 자체가 밑단부터 이제 그 발전 사업까지 그 연결이 되는데 그 폴리실리콘이라는 그러한 물질, 이 물질을 통해서 이제 셀이 만들어지고 뒤에 이제 모듈과 연결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설비까지 연결이 되는데 아랫단 부분 자체, 그러니까 이게 큰 마진이 없는 사업인데 다만 이게 그 기간 장비를 요하는 그 부분의 사업 자체가 중국의 비중이 6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윗단으로 이제 발전기 이전의 사업까지 올라가더라도 총 해서 평균적으로 이제 60에서 90% 정도를 중국이 사업이 영위를 하고 있는 구조고, 그렇다 보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그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고려가 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미국이 그 전기차에 대한 투자 부분, 우리나라 기업에 요구를 한 부분,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 투자를 요구한 부분, 이런 부분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 그 중국에 통하는 밸류체인 자체를 우리나라 쪽으로 조금 몰아주는 변화되는 그런 환경을 원한다는 걸 저희가 추측을 해 볼 수 있었고요. 그 점에서 이제 태양광 산업 자체도 중국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먼저 당시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OCI라든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러한 종목들, 그다음에 여타 테마주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의 흐름이 또 달라진 게 이제 미국 측면에서 관세 여부, 이렇게 아시아 4개국과 관련된 관세 여부, 즉 이 관세 같은 경우가 중국의 제품을 우회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논외로 하고 이 관세 같은 경우는 면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중국의 태양광주, 그다음에 중국의 태양광주는 강했는데 반면에 미국의 태양광주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비춰볼 수 있는 거는 이게 중국, 미국의 주가가 강세가 나타내고 이거를 연결해서 우리나라가 강할 수 있다 그렇게 결론 짓기보다는 큰 산업 자체의 변화에서는 기존의 나오던 기조대로 지금 추진되는 거, 유럽의 기준으로 해서 탄소 제로 이러한 부분,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다른 국가들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RE100이라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그렇게 100%를 쓰면서 기업에 대한 그런 에너지 효율을 추진하는 그 부분 자체도 통칭해서 기존에 추진이 돼 오던 부분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데 지금 태양광주 같은 경우가 말씀드린 요인, 즉 이제 미국의 그런 밸류체인 변화, 즉 밸류체인이라면 그 나라 내부에서 변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주던 물량을 우리나라에도 줄 수 있다. 그 부분이 이제 시장의 가능성으로 부각돼서 최근에는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중국의 태양광주 강세에 따라서 OCI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3조 1천억 원 수준입니다. 3조 1천억 원 수준인데 가격적으로는 12만 8천 원 구간에서 접근이 가능하겠는데 이게 12만 8천 원 구간 같은 경우가 저희가 생각을 해볼 점은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가 그 월별 그러니까 저번 달 같은 경우가 한 28% 상승한 구간이고 이제 월초에 상승한 분까지 하면은 저점 대비해서 한 30%가 상승을 해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뚜렷하게 지금 이 구간에서 그 뭐 태양광과 관련된 산업이 이제 중국의 모든 걸 대체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증설을 한다고 하면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뭐 폴리실리콘 사업, OCI가 영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증설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되려 주가가 이 다음에는 빠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증설을 통해서 물량이 다 확보가 되면 괜찮은데 이미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가 과점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동을 늘려버리면 OCI 주가에는 좋지 않은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환경에 대해서 태양광 산업은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환경 안에서 일부의 변화가 나타나는 점, 그 안에서 지금 구간에서 주가만 보자면 이 가능성들을 반영한 단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접근을 해서 이거를 뭐 중장투로 들고 간다. 이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다만 이게 최근의 시장 특성, 뭐 첫 번째 종목에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뭐 모멘텀에 반응을 하면서 3%, 5% 정도의 트레이딩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OCI 같은 경우를 중국 태양광 쪽 강세에 결부시켜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가격적으로는 12만 8천 원에서 접근을 하고 뭐 동일하게 약간 세아제 강주의 트레이딩과 동일하게 한 뭐 3에서 5%대의 수익 측면을 놓고 접근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큰 흐름에서 태양광주 최근에 주가 흐름이 포착이 됐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의 특징주 OCI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가격 접근 가능한 부분은 12만 8천 원 선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사님 오늘 오랜만에 개장하지 않습니까? 오늘장 전략 저희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뭐 지수단으로는 올라올 만큼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여기에서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보유 비중이 높다고 하면은 쉽게는 아직 줄여도 되지 않는 구간, 줄여도 뭐 안 줄이고 들고 가도 되는 구간이겠고요. 주식 비중이 좀 뭐 50% 이하 정도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굳이 또 안 늘려도 되는 구간인 애매한 지수의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지수 단으로는 보지 말고 종목 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시장 대비 좀 약세를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의 환경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줄이는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시장 대비해서 좀 강세를 나타내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하면은 계속 아직은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결론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600이라는 지수 자체는 크게 다시 훼손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다만 이제 뭐 저희가 기존에 강했던 뭐 사료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음식료의 반대급부가 되는 즉 강한 인플레이션에 먼저 시세가 났던 뭐 그 곡물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매매를 피하는 게 필요하겠고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일부 연결될 수 있는 뭐 천연가스 상승과 연결될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유가가 강세를 나타낸다면 강할 수 있는 뭐 SOL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 정도로만 새롭게 진입을 한다면 뭐 매매가 가능하겠고 뭐 통상적으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주 주식의 비중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는 그다음에 지수단 또 애매하기 때문에 뭐 아주 강하다 약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없는 좀 아주 모호하고 애매한 지수의 구간까지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는 조금 오늘 내일 시장까지는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 이번 주말 또 그런 지표의 발표, 즉 물가 지표의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열어놓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강한 시장의 반응을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중립적인 시장의 환경을 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